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현재 예비 고2, 예비 고3 친구들은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로 생기부를 정리하거나 생기부를 구성하는 단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생기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자기평가서라고 불리는 것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동봉진 안에서는 자율, 진로,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요즘에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요 세 가지에서는 본인의 진로가 드러나게끔 키워드가 확실하게 있게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절대로 경영학과의 좋은 점, 경영학과가 나와서 하는 일, 회계사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봉진 안에는 만약에 본인이 경영학과를 원하는 친구라면 현재 경영학에서 핫 이슈가 되는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 심화 탐구 이러한 것들의 키워드가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나는 어떠한 일을 뭘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식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떤 친구랑 저번에 상담을 했을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저는요 사회에도 관심이 많고요. 세상 사는 일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 세상 사는 일들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물어봐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쌤은 알겠는데 우리가 그거를 맞게끔 생기부를 작성해볼까? 혹은 생기부를 어떻게 구조를 짤지 한번 고민해볼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자기는 사회과 과목도 재밌고 또 무슨 과 가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여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너가 성적이 나오면 그때 학과를 정확하게 정하자. 근데 그 학과는 너한테 상관이 없어. 쌤은 너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어떠한 것을 고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기부에 언급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구체적인 학과를 정리하는 게 쌤은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특히 어렸을 때 만나는 저희 제자들에게 너의 키워드는 뭐야? 그 키워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의 탐구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잡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연세대학교 IT 융합공학 들어갔던 친구 중에서 이제 한 3년 전에 들어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맨날 와서 학교에서 선생님 과학고는 이런 실험기구 쓸 수 있다는데 저 일반고는 이런 거 못 써갖고 이 실험 못한대요. 이 실험 못한대요. 아 너무 짜증나요. 라고 해서 야 그러면 그걸 차라리 키워드를 잡자. 우리는 교육의 불평등 혹은 정보 격차, 정보의 비대칭으로 오는 것들을 해결하는 혹은 해결하는 IT 기계를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컨셉을 잡고 생기부를 작성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건 그 친구가 느꼈던 거여서 그것이 너의 생기부에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선생님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해서 그 친구가 했던 활동이 그 당시에는 미생물 배양기가 없어서 아두이노로 직접 미생물 배양기를 만들어서 없던 거를 설치해보고 그 다음에 실험기구가 없을 때 그 실험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갖고선 학교 애들이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를 현황 조사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나 했었고 또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책 중에서 자동화된 불평등이라는 되게 유명한 미국의 그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이야기의 책들을 정리해서 친구들과 독서 토론을 한 것들을 생기부에 달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화된 사회의 알고리즘 혹은 무슨 어떤 어플의 알고리즘들이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생기부에 한 켠에 넣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앱을 만드는 창업 활동을 하는 것들을 넣어가면서 생기부를 쌓아서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도 1단계만 붙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도 붙고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꿈을 딱 정해서 생기부를 쭉 정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정해놓고 그것에 쏟아지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나가면 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학원 친구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생기부는 일단 그 친구들은 생기부가 데이터에 딱 축소된 내용들로
데이터 경영,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만드는 거, 데이터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최적화시킬지, 이 데이터라는 키워드로 모든 활동들을 해갖고서는 일단은 쓴 학교들은 거의 다 붙었던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창책 안에 쓸 활동들을 쓸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키워드를 만들어 놓고 정리해 나가면 생기부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세특이 중요한데 교과 세특은 이제 수행평가 낸 것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추가 탐구 보고서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추가 탐구 보고서를 쓸 때 어떠한 내용들을 갖고서는 생뚱맞은 내용들을 넣지 말고 그 교과와 융합된 활동들, 그 교과와 융합된 전공 관련 활동들을 생기부에 고스란히 넣어주면 그것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1학년, 2학년들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실수가 학과를 생기부에 명시해버려서 고3이 돼서 그 학과에 대한 학교들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나중에 학교를 내려서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고3이 되면 서로가 타협이 되지 않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꿈이 굉장히 확실하다면 그 학과를 써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릴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는 생기부에 있는 관심 요소에 대한 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학과를 쓸 수 있는지까지 찾아보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자동차학과는 기계공학과도 되고 컴퓨터공학과도 되고 왜냐하면 자동차 안에 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걸 만들고 싶다면 그걸 써도 되고 또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를 써도 괜찮고 스마트 운행학자 써도 되고 인베디드 학과 써도 되고 정보통신학과까지 써도 되는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써서 생기부를 정리한다면 그 친구가 무슨 과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좋은 생기부의 완성도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생기부를 쓰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러한 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기를 책을 통한 계기로 만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책이 단순하게 어떠한 고전에서 오는 책보다는 현재 신간책이라든지 유명한 저서들의 신간책들을 바라보면서 쓰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